타이트한 승부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투구, 11개의 스트라이크에 이은 마지막 12번째 퍼펙트까지 하나만 남은 마지막 투구.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나만의 샷을 쳐내는 비법 모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통 파크랭커 낭만볼러입니다. 오늘은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루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루틴은 경기 중에 걱정이나 불안함 또는 산만함처럼 경기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상황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미리 세팅해놓고 거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징크스, 루틴, 여러 가지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주의 집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행의 리듬을 찾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루틴을 통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연습한 대로 통제할 수 있게끔 몸이 세팅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SSG 랜더스의 간판 투수죠, 김광현 투수처럼 경기 전날에 고기를 먹지 않아서 식단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경기 당일에 특정 색깔의 속옷만 입는다는 루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농구 선수들의 자유투 전 공을 바닥에 2번 튕기고 자세를 잡고 슛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날두 선수의 프리킥 전 짧은 루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루틴은 적당해야 됩니다. 루틴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강박이나 집착으로, 징크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루틴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날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루틴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루틴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도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 전에 짧게 수행할 수 있는 루틴을 추천드려요. 이런 짧은 루틴은 특히나 볼링이라는 스포츠에 아주 잘 맞습니다. 볼링에서는 한 번의 투구가 어프로치에 서서 스윙을 하고 공을 투구한 다음에 투구한 공이 굴러가는 걸 지켜보는 데까지 10초 안쪽으로 시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통제를 해야 고득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60피트짜리 레인에서 왼쪽 이 겉도 꼭지점에서 저 반대쪽 꼭지점까지 각도가 3.3도밖에 안 돼요. 이 3.3도라는 수치를 들으시면 어떻게 감을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작은 숫자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각도가 3.3도인데 특히나 우리는 매 순간 정교하게 샷을 보내야 되죠. 우리는 끝에서 끝을 다 쓸 게 아니라 한 보드만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겟은 한 보드일 거란 말이에요. 매 투구만큼 오차 범위를 0.1도 내로 제한을 해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일정한 리듬과 동작을 만들어주는 루틴의 역할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루틴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콕 집어서 정답을 말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사람 둘이 있어도 그 동작을 수행하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동작을 하더라도 두 명의 볼러가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특정한 의도를 담아서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루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루틴, 낭만볼러의 루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중약지를 끼우고 원하는 스탠스에 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지를 끼웁니다. 이 컨디셔너를 사용하기 전에는 엄지가 땀 때문에 걸리거나 미끄러져서 훌러덩 빠져버리는 일이 종종 생겨가지고 엄지를 최대한 지켜서 나중에 넣자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뭐 컨디셔너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그런 루틴이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졌는데, 그럼에도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스탠스를 잡을 때는 이 왼발의 안쪽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잡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20쪽에 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맞춰서요. 이 발볼과 왼쪽 발볼 안쪽과 뒤꿈치 안쪽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맞춰서 서지게끔 이렇게 서거든요. 이렇게 서면은 발이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면 발이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게 되는데, 저는 왼쪽으로 크게 꺾어서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리프트 스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스탠스를 선 다음에 엄지를 껴야 되는데, 엄지를 끼기 전에 이 엄지 홀에다가 입김을 한번 불어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를 껴주는데, 이 컨디셔너만 사용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가끔 미끄러지듯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김으로 엄지홀 안에 살짝 습기를 더해주면은 적당한 빡빡함이 유지돼가지고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심호흡을 하면서 상체 방향들을 정렬을 해줍니다. 이 가슴의 방향,
팔꿈치와 손의 방향을 제가 던지고 싶은 스팟 쪽으로 맞춰요. 가슴을 원하는 보드에 맞춰놓고 팔꿈치와 손의 모양도 방향도 맞춰줍니다. 공이 머리 밑에 있는지, 오른쪽 어깨는 잘 내려와 있는지, 이 상체 앞뒤 밸런스는 잘 맞는지, 이 발바닥 정중앙에 내 모든 무게중심이 좀 쏠리게 하는 중립을 잘 지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향을 정렬해주는 것만으로도 샷을 할 때 일관성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체 방향을 정렬해줬으면 그 다음에 저는 호흡까지 통제를 하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호흡이 무너지면서 샷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저는 상체 방향들을 정렬을 하면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먼저 해주고 이제 적절히 내쉰 상태에서 숨을 좀 멈춰줘요. 왜 사격할 때 폭발하기 직전에 우리가 숨을 적당히 내쉰 상태에서 멈추고 사격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프로치 서서 출발하기 전에 그런 호흡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을 시작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하는데 투 스텝이 끝날 때까지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세 번째 바를 내딛는 순간부터 호흡을 참습니다. 세 번째 스텝부터는 숨을 참고 마신 숨을 가슴 속에서 압축한다는 느낌으로 흉곽내압과 복압을 유지하면서 릴리즈 포인트까지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몸 안에 압력을 유지하면은 척추 라인도 강화되고 코어도 강화가 돼서 안정적인 샷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가 끝난 다음에 호흡을 내뱉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흡까지 루틴에 포함하게 되니까 실수하는 빈도도 점점 줄고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순간에 일정한 샷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스탠스 서고요. 그 다음에 입김 불어주고 엄지 끼고 얼라이먼트 맞춥니다. 가슴 방향 원하는 스팟, 그 스팟 방향으로 팔꿈치와 손 방향 보내주고요. 머리 밑에 공 놓고 오른쪽 어깨 내리고 숨 내쉬고 호흡 중립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제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루틴들입니다. 정말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샷을 만들 수 있는 루틴을 만들려면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꾸준히 루틴을 만들어서 수행을 해주면 좋은데요. 루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낭만볼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